한국 전쟁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경무대, 임시중앙청, 피란민 마을 등 곳곳에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지금부터 부산의 피란 수도 유산 지역을 찾아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김민정 부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관광해설사 김민정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023일 그렇죠. 동안을 나라의 중심으로 근간을 바쳐왔습니다. 그 부산의 이야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임시 수도라는 표현부터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네. 1950년에서 53년 1023일 동안 부산은 대한민국 수도였는데 아직도 서울 중심적 사고로 임시 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기에 1023일간 비난 수도로 기능한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연속 유산으로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제출한 한국 전쟁기 비난 수도 부산의 유산이 작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의 누리집에 최종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20세기 냉전기 최초 전쟁인 한국 전쟁기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1023일 동안 피난 수도로서 기능을 해온 부산은 피난 수도의 정부 유지, 피난 생활, 국제 협력 등 그 시기 대한민국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네, 배후에 부산항이 열려 있었고 그 항구를 통해 유엔군 파병, 원조 물자,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협력과 인류애를 통한 평화를 위한 교두보의 최정점에 있었다 할 수 있죠. 부산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때는 그냥 수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도였죠. 좀 굳이 분별해서 쓴다면 피란 수도. 이렇게 좀 맞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피란 수도 시절의 대통령 관저와 당시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지금도 사실 국가기록원에 관련 사진이나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임시수도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비난수도 당시 급박하게 부산으로 이동한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각종 외교 업무 공간으로 활용이 된 곳이잖아요. 당시에는 부산 경무대라고 불리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유엔 기구 및 유엔 지원국의 주요 인사 회견, 면담 이런 외교 활동 다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프레스 센터로서 내외신 기자 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984년에 임시 수도 기념관으로 문을 열어서 이미 고유 명사처럼 굳어버려가지고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피란의 역사를 간직한 부산의 근대 유산이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란 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지금 현재 목록이 최종 9개 유산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임시수도 대통령 기념관이었던 그곳이 바로 이제 경무대에서 청와대 기능을 했고요. 임시중앙청에서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그리고 아미동 비석 비난주거지, 그리고 국립중앙관상대 역할을 했던 부산기상관측소, 그리고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 역할을 했던 지금 현재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 기지였던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유엔묘지, 지금 현재 유엔기념공원이라고 불리는 이곳하고 우암동 소막 비란 주거지 이렇게 9곳입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앞서 이야기 나눈 임시수도 기념관을 포함한 6곳의 피란 유적지를 만나볼 텐데, 부산관광공사의 피란 수도 부산 1023일간의 기록 여행, 이 특별 해설 프로그램의 탐방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6곳의 피란 유적지는 어디입니까? 예, 지난주 금토일 벌써 이미 3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주 또 금토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보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서 시작하여 임시수도 기념관 대통령 관저 보시고 그다음에 석당박물관 임시중앙청 역할을 했던 곳이죠. 끝까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탐방객들은 각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모여서 그다음에 보수동 책방 골목을 둘러보고 부산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 그리고 부산 기상 관측소까지 코스입니다. 사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피난유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국 전쟁기에 형성된 골목으로 도보투어로 연결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코스라서 저희가 포함시켰답니다. 예,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알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네네. 하나씩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에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피란 마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좀 소개해 네네. 주실까요? 사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네네. 발붙일 만한 곳이면 옹기종기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네네. 그때 비난민으로 부산 일부 사옥 옆에서 소위 빌부터 살고 있던 이상묵 씨 가족에게 부산시 공무원이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며 이곳에 가서 살라고 하더랍니다. 종이 쪽지에 보니까 아미동 산 19번지라고 적혀 있었대요. 네네. 물어 찾아가 보니 아미동 산 꼭대기였고 너무나도 기가 찬 것이 그 산 19번지가 서너 평의 묘지들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죠. 네네. 공동묘지 가득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비석들이 우뚝 서 있는 묘지에 우선 비 피하고 햇빛 가리기 위해서 천막 둘러치고 비난민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석도 옆으로 치워버리고 지하의 유골함들도 드러내버리고 빈자리를 흙으로 메워 허리 펴고 잘 수 있게 만든 것이 비석문화마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축제, 묘지 축제나 구조물들도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 8동의 주택을 비난생활 박물관으로 꾸며 당시의 생활을 짐작케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 그 또 묘지 있는 곳에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나 추위였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맞습니다. 있었더라고요. 예.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피란 시절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중구 보수동 책방 골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보수동 책방 골목은 피난민들의 삶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많은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부산으로 피난을 왔고 그중 많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네네. 당시에 피난학교가 80곳 정도 생겼는데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교가 이루어진 전시연합대학이라는 비상연합대학도 만들어졌습니다. 상당수 학교들이 구덕산 자락과 보수동 일대에 들어섰지요. 네네. 그래서 보수동은 학생들로 붐빌 수밖에 없었겠죠. 예.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짐작대로 바로 책이었습니다. 비란학교 주 통학로에 있던 이 골목에서 비난민이었던 손정민 부부가 건물 처마 밑에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에 번역본을 붙여 대여해주던 것이 책방 골목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노점, 가판대에서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이후 지어진 가화 건물들로 인해 서점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 보수동 책방 골목 한창 때는 헌책방이 사실 80여 곳이 될 정도 호황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 약 30여 곳의 헌책방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책방 골목의 역사가 피난학교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 높은 유일무이한 책방 거리이며 헌책방 집합소인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은 현재 부산 미래유산 85개 중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 기상 관측소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여기에는 예. 어떤 피란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요? 사실 이곳 때문에 이 투어에 왔다 이런 분이 계실 정도로 진짜, 일반 예. 분들, 예. 이곳은 참 많은 분들에게 참 그 궁금함을 이렇게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복병산 자락에 위치한 부산 측우소 1934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피난 수도 당시 피난은 국립중앙관상대 직원들이 매일 매시 24회 기상 관측을 했다고 해요. 매일 1시간마다 24회를 하시죠. 군작전이라든지 각종 구호, 원주 활동 관련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 물류, 각종 산업활동과 비난민 생활을 위한 기상 정보를 담당했던 것이죠. 네. 사실 전쟁 중에도 삶은 이어지고 사람들에게 날씨는 항상 중요한 정보니까요. 2017년에 세계기상기구의 100년 관측소로 지정됐고 지금도 역시 기상 관측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예, 네. 여기 건물도 굉장히 멋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멋지죠. 배 모양으로. 용두산에 가서, 맞습니다. 배 모양으로 용두산에서 타워에 올라가서 쫙 복병산 자락에 멋지게 보이죠.
저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인기 많은 장소 이게 이유가 있네. 예. 그럼 부산 지역 최초 박물관인 지금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도 이 피란 수도 당시에 참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너무 중요했죠. 1925년 경남도청으로 사실 건립된 곳인데 피난 수도 시기에는 정부 중앙청사로서 국정 최고 합의체 의결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핵심 부처가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피난민 대책이라든지 경제 원조라든지 국가 재건의 정책들을 입안 실행한 장소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죠. 현재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입니다. 네네.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 여기도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장소는 이야기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 여겨집니다. 이곳은 1929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피난 수도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 대사관이 사용한 건물이기도 하죠. 예. 유엔기구와 세계 각국을 연결하면서 한국 전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1982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1999년에 우리 정부에 반환되어 생긴 지 70년 만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된 역사적 건물입니다. 2003년에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2023년 작년이죠. 부산 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재단장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네, 나라라고 딱 한 조각 이 낙동강 전선 딱 하나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전쟁의 흥망이 거기 달려 있었는데 부산이 그 근간의 역할을 다 했어요. 꼭 한번 가보시고요. 가보시면 좀 남다른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부산시 문화관광 해설사였습니다. 오늘 날이 날인지라 이 곡을 1, 2부 마지막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인 선생님의 전우야 잘 자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